네, 일단 지수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다우지수 뭐 2%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S&P 500도 2% 내렸고요. 나스닥 지수는 2.5% 급락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다 2%대 이제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였죠. 계속해서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증시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뭐 경제 지표들도 잘 나오고 물가 지표 계속해서 좀 높게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연준에서 이제는 긴축을 좀 더 강화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증시에 넓게 좀 퍼지면서 계속 이제는 또 지수를 압박하고 있는 뭐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간밤에도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역시나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2월 종합 PMI 이걸 또 세부적으로 보면 뭐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나뉠 수가 있을 텐데요. 뭐 일단 종합적으로 봤을 때 50.2를 기록을 하면서 이게 확장 국면에 있는 것으로 경기가 이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 전월 46.8이었고요. 예상은 47.5였으니까 예상보다 이 지표 잘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서비스업 지수도 이 기준점 50을 넘어서면서 여전히 서비스 경기 좋구나라는 또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제조업 경기 같은 경우에는 50 밑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예상보다 좀 잘 나오면서 역시나 긴축에 대한 우려 뭐 아무래도 연준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긴축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게끔 했던 이런 지표들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주요 일정들이 몇 개가 있어요. 22일 날 FOMC 의사록, 지난 2월 1일 날 마감을 한 그 회의 의사록이겠죠. 요게 나오고 24일 금요일에는 또 연준이 주목하는 지표,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매우 높게 나올 거라는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우려들이 이제 증시에 선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자, 얼마나 지금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느냐 잠깐 좀 보자면 이 CME의 패드워치를 좀 보면 시장의 참가자들이죠. 이 선물 시장의 참가는 이들은 일단 3월 22일 FOMC 회의에서는 뭐 25bp 인상 가능성 가장 많이 베팅은 하고 있습니다. 76%는 당연히 25bp겠지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자꾸 이제 50bp 인상 가능성, 연준 인사들 투표권은 없었지만 몇몇 연준 인사들이 2월 회의 때 50bp 인상했었어야 돼라는 멘트들을 계속해서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도 반영이 되면서 50bp 인상 가능성에 베팅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아마 요거를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게 처음에는 뭐 6%로 시작했던 게 뭐 9%, 14% 계속 이게 확률이 늘고 있어요. 베팅 확률이 늘고 있어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는 24%까지 50bp 인상 가능성이 이제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잠깐 또 화면을 좀 보시자면 우리 예상은 그랬잖아요. 2월에 25bp, 3월에 25bp 해서 그대로 멈춰 있다가 하반기쯤 한 4분기쯤 해서는 인하 가능성 이게 시장의 예상이었는데 뭔가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죠. 3월에 25bp 인상을 하더라도 5월 FOMC에서 또다시 25를 인상할 거야 라는 게 이제 75%의 확률이고요. 지금 이 최종금리로 가장 많이 베팅하는 게 지금 이제 5.5%까지 많이들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까지도 이제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확률이 느는 만큼 시장에서 뭔가 이 금리에 대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채권 시장은 이미 주식시장보다 먼저 반영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 오른쪽이 지금 2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곡선인데 사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2월 1일 이때쯤이거든요. 그러니까 2월부터 채권 시장에서의 금리는 연준에서의 긴축 강화를 이미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두 개 그려놨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오늘 최종 금리이고 왼쪽에 있는 게 작년 11월 요맘때니까 지금 요것보다 더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 시장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작년 말보다도 더 커졌다는 걸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수익률들이나
뭐 어떤 전문가들, 시장 참여자들의 베팅을 봤을 때 이제 시장은 다시 긴축에 대한 우려로 넘어가고 있구나. 뭔가 이 분위기가 우리 작년에 한참 국채 수익률 오르면 증시 떨어지고 요 어떤 공식이 있었잖아요. 다시 그때 그 공식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제 요 며칠 상간에 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만큼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라는 거. 그게 이제 오늘 증시의 급락도 그렇게 좀 설명이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증시 이슈를 좀 보자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뭐 증시의 투자 심리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그렇다고 이게 아주 직접적인 건 아니기도 한데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거의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러시아발. 근데 이제 또 푸틴 같은 경우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에 이제 참여를 중단하겠다라는 걸 또 이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미국과 맺은 핵무기 통제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 뭐 핵전쟁이 될 수 있어라는 뭐 협박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게 뭐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증시에는 다소 좀 부담을 줬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가에서 지금 제가 지금까지 또 왜 이렇게 오늘 증시가 급락을 했나 이제 몇 가지 이유들, 긴축에 대한 우려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시장이 이렇다 보면 월가에서 또 비관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언론들도 그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다루기도 하고, 그래서 역시나 뭐 어제 밤에도 좀 월가에서 비관론이 많이 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몇 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JP 모건에서는 1분기가 끝나기 전에 증시 랠리가 이제 정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올해 증시에 있어서 1분기가 정점인데 1분기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뭐 2월이나 뭐 3월 초중순 정점 찍고 그때부터 다시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 근거들을 좀 보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바닥을 찍은 적이 없다. 근데 지금 금리 인하는커녕 여전히 이제 인상 궤도 그리고 이게 더 길어질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연초에 랠리를 막 펼치면서 와 그래도 우리 이제 뭐 바닥 찍고 이제 좀 올라가나 보다 뭐 이랬었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직 바닥을 찍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이고 그 근거들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런 경계의 신호들, 경고의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수익률 곡선, 특히 2년물 국채 금리와 10년물 국채 금리의 역전 현상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라는 걸 하나의 경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보면 단기 금리가 더 낮고 장기 금리가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면 그만큼 뭔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더 많은 금리, 이자를 줘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지금 앞서서 우리 2년물 금리 잠깐 봤지만 2년물 금리가 4.7인데 지금 10년물 금리는 3.9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역전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앞으로 경기가 침체된다라는 게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률 곡선의 역전이 이 폭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라는 점도 어떤 경기에 대한 우려가 이미 나오고 있다. 이게 신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뭐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의 통화 공급이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다. 이것도 경기에 뭐 유동성 측면이니까요. 이것도 경기에 있어서는 좋지 않다라는 거고 은행권에서의 이 대출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어떤 연체라던가 뭐 이 신용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들도 채권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이제는 아무나 대출을 해주지 않고 꼼꼼히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대출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 이런 게 어떤 다 신호라는 거죠. 경기에 대한 신호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제는 증시 정점 가능성이 있다라고 JP 모건에서는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월가 쪽집게로도 유명한 이 사람도 같이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쪽 두 하우스는 원래 좀 비관론자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좀 갔으면 좋겠어요. 마이크 윌슨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 10월 저점을 또다시 테스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S&P 500 기준으로 20% 정도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S&P가 이제 4,000선은 무너져서 아마 3,900
3,900 뭐 이렇게 마무리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20%가 하락한다고 하면은 약 3,500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3,500은 실제 10월의 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떨어진다라고 보는 건데 뭐 이유는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 이게 뭐 이번 3월뿐만 아니라 최소 뭐 봄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증시 랠리, 지금까지 랠리를 펼쳐왔던 이 시장 흐름을 이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채권 시장은 이미 연준이 뭐 두세 번 더 추가로 금리 인상할 거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주식 시장은 그동안 이를 무시해 왔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 시장이 이제는 고평가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채권 가격 대비 이제 주가의 가격이 너무 비싸졌다. 결국은 이제 죽음의 영역에 진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 실적도 1분기에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시 불안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두 곳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또 너무 우울해지잖아요. 그래서 또 그래도 좀 희망 섞인 메시지가 없을까라고 해서 좀 찾다 보니까 이 월가의 또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꼽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에드 야덴이 시장 전략가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뭐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통해서 뭐 여러 개 이제 확률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약 4가지의 어떤 경제에 대한 증시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낙관적인 확률이 높아라고 했는데 그 확률을 왜 그렇게 책정을 했는지 그 근거는 사실은 제가 시간상 찾아보지 못하고 그냥 사실 그 결론만 보고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4가지의 시나리오는 우리 경제가 연착륙을 관리할 수 있는 지금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그 확률을 약 4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연준에서 계속 금리를 좀 인상을 하고 하더라도 경제는 연착륙으로 간다라는 거죠. 지금 뭐 사실 경제 지표들 내용을 봐도 뭐 괜찮잖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착륙을 할 것이고 그게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 흐름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던 이런 흐름들이 지속될 것이다. 그 확률이 40%다 라는 거고요. 하나는 인플레가 완화되면서 이 디스인플레이션 이것은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경제가 침체 없이 그냥 좋은 상태로 유지될 거야. 요 기대감이 한참 또 있으면서 우리가 증시가 랠리를 펼쳤던 건데 요 확률은 약 20% 정도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 합치면 뭐 연착륙을 잘 관리하던 연착륙도 없이 그냥 뭐 경기 좋게 잘 가든 이 확률을 60%로 본 거고요. 나머지 이제 20대 20은 다소 좀 불안한 한데 그러니까 이 비관론과 낙관론 중에 자기는 그래도 긍정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본 건데 나머지 두 개는 경제가 결국은 경착륙으로 갈 수 있다. 이게 20%.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으면서 결국은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 가고 이게 증시를 계속 압박할 것이다. 이게 이제 약간 20%의 확률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본인은 가장 긍정적인 요 확률이 더 높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